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이제 제가 지금 두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네. 제가 좀 나이가 좀 많아요. 70년대생인데 제가 그러니까 지금은 초등학교지만 그때는 국민학교예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학교 들어가기 전인데 네. 인제 제가 살던 동네가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엔 바닷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농어촌 마을이었거든요. 네. 거기서 인제 살면서 인제 겪었던 일이고 이제 제가 귀신을 처음 본 거는 엄마 심부름으로 할머니 집에 갔다 오다가 어느 인제 좀 길을 가고 있는데 인제 운이라고 아세요? 그거를 인제 일본으로 그때도 이제 한창 이제 수출을 하던 때였는데 그때 인제 인제 작업하던 그 근처에 전봇대가 있어요. 네. 근데 인제 그쪽으로 인제 불이 켜져 있으니까 어두운 골목길에 그쪽에만 불이 켜져 있으니까 눈이 갔는데 어떤 여자가 전봇대에서 뒤돌아서 가지고 막 이렇게 어깨를 들썩거리면서 울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늦은 시간에 왜 여자가 저렇게 울고 있지?' 그렇게 하면서 지나가다가 다시 한번 봤는데 하얀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웬 흰 옷이야? 흰 원피스야?' 그러다가 이렇게 좀 궁금증이 생겨 가지고 계속 쳐다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네. 머리도 좀 이렇게 길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 엄마들이 얘기하는 귀신이 막 머리가 막 발끝까지 길다 그 정도는 아닌데 그래서 머리도 저렇게 길고 하얀 옷을 입었네. 그러다가 어릴 때 생각에 '아 어느 집에 동네에서 어떤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돌아가셨나? 그래서 저렇게 하얀 소복을 입고 너무 슬퍼서 우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빨리 집에 가야지.' 하면서 막 가는데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뒤에서. 네. 그래서 '아 누가 뒤에서 따라오나?' 그런 발소리는 나지 않는데 계속 느낌이 새하면서 이상한 거예요 어린 나이에. 어린 나이인데도. 그래서 네. 너무 겁도 나기도 하고 '쳐다봐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득 드는 생각이 그런 거예요. 옛날에 할머니들이 무서운 이야기 해줄 때 "귀신은 발이 없어서 공중을 떠서 간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뒤로 돌아봐서 얼굴을 볼 수는 없었고 그냥 막 가는 척하다가 뒤로 살짝 돌아서 발쪽만 봤어요 밑을. 그랬더니 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때는 무서워서 막 소리도 지를 수도 없고 이 심장 박동이 너무 뛰어 가지고 뛰어가면은 이 귀신이 더 빨리 쫓아올 것 같은 거예요 제 앞으로. 그래 오. 가지고 한참을 인제 막 가다가 저희 동네에 딱 한 곳에 당집이 있었어요 무당집이. 근데 그때 그 생각에도 누가 제 귓가에 그러는 거야. "빨리 저기만 건너가면 귀신은 안 쫓아올 거야." 이런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제 귀에. 그래서 진짜 땀나게 뛰어 가지고 막 도망을 갔거든요. 진짜 그때는 제가 지금도 키는 작지만 그때 엄청나게 뛰었어요. 뛰어 가지고 "빨리 저 당집만 빨리 건너가자, 건너가자." 그래서 뛰어서 갔거든요. 그랬더니 네. 진짜 그 귀신이 안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음. 거기 이렇게 선 경계라고 해야 되나? 그 네. 당집이 인제 대나무가 막 꽂혀 있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 앞에까지는 못 넘어오고 거기 서서 뻘쭘히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고개는 음. 숙인 채 그 얼굴은 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네. 더 무서웠죠. 그래서 빨리 도망갔어요 집으로. 당집에는 그때 아무도 안 계셨던 거예요? 그때는 인제 저녁이라 불이 다 꺼져 있었어요. 근데도 그 귀신이 안 오더라고요. 제일 처음으로 그때 귀신을 본 계기가 됐었어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네. 방금 그 귀신을 보셨다는 시간대가 대략 언제쯤이었던 거예요? 그때가 시간이 거의 한 제가 할머니 집에서 심부름하고 놀다가 집에 가는 시간이었으니까 한 9시 10시? 해지고 난 뒤였던 거죠? 네네. 어. 깜깜할 때. 방금 전에 귀에서 뭐 네. 말씀 같은 게 들렸다고 했잖아요. 뭐 "저 당집으로 가야 돼." 이거는 뭐 원래 평소에도 뭐 예를 들면은 모르겠어요. 커서 인제 성인이 돼서 인제 뭐 신년 운세를 본다든지 이렇게 뭐 당직을 가잖아요. 그렇게 하면 약간 그런 신가물이라는 얘기는 듣기는 했어요. 근데 음. 그때는 인제 어릴 때는 모르잖아요. 근데 인제 맞죠. 네 그때 예전에도 한번 엄마가 아는 집에 계시다고 그래서 거기 엄마를 보러 갔는데 어떤 아줌마가 저를 보더니 씩 웃는 거예요. 그러더니 엄마한테 딸내미한테 잘해 주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오. 딸내미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주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그분이 이 무당이셨어요. 그때는 인제 엄마한테 별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저희 집이 좀 약간 좀 잘 탄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촉이 네. 네 좀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는 좀 있어요. 두 번째 이야기도 제가 제목을 보고 나서 좀 흥미가 생겼거든요. 아 네. 바닷가에 떠 네. 있던 머리들 이야기. 네. 그것도 인제 말씀해 드릴게요. 네. 인제 저희 그러니까 외할머니 댁이 바로 엎어지면 코 닿을 데가 바다예요. 그냥 몇 네. 초만 가면은 바로 바닷가. 방금 말씀하셨던 이야기랑 배경이 같은 곳인 거예요, 그럼? 네 그쵸. 같은 동네죠. 같은 오천 음. 마을, 농어촌 마을. 네. 인제 거기서 거의 옛날에는 뭐 친척분들이나 뭐 이렇게 사촌이나 누구나 다 같이 살았으니까 한 동네에. 네. 근데 인제 외할머니도 같이 사셨거든요. 그래서 그 인제 할머니 집 바로 근처에 초소라는 게 있었어요. 옛날에는 거기를 초소라고 불렀어요. 군대에서 관리하는 네 그런. 그쵸. 그러니까 뭐 옷은 경찰복 같은 걸 입으셨는데 어떨 때 보면은 군인 군복 같은 입은 사람 삼촌들도 보이고 막 음. 그렇게 했었거든요. 저희가 인제 그러니까 지금 코비 님이 부산에 거주 중이시잖아요. 네. 그 기장 옆에 가면 미역이 유명하잖아요. 네. 네 저희 동네도 미역을 했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바다가 있으니까 인제 그 개인마다 어장이 있어요. 어장을 인제 표시하기 위해서 물에 띄우는 부표? 네.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인제 원래 바닷가에는 뭐 낚시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지만 뭐 이렇게 관광객보다는 인제 뭐 일하시는 분들 아니면 낚시하시는 분 두 부류 그런 마을인데 인제 저녁마다 이제 제가 저녁에 되면은 달이 엄청 밝게 뜰 때가 있어요. 네. 저 앞쪽에 보면 작은 섬 같은 게 이렇게 평평한 섬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는 네. 이렇게 크지도 않고 그냥 거기에 인제 뭐 낚시꾼들 아저씨들이 오면 저희 인제 뭐 어장 관리하시는 분들이 뭐 배를 태워 주신다거나 그런 섬인데 인제 하루는 인제 저녁에 잠도 안 오고 그래 가지고 바로 앞이 바닷가니까 그 멍하니 그냥 바다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근데 달도 많이 이렇게 밝게 떠 있고 그래서 그 바다 위에 그 달빛이 막 반짝반짝반짝거리게 뜨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너무 이쁘다.' 하고 이렇게 막 보고 있는데 이렇게 까만 게 이렇게 계속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거는 그냥 부표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네.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게 원래 부표가 이렇게 한 뭐 10개 정도를 띄워 놓는다 치면 그 10 개가 저 멀리 있어야 되는데 계속 점점 앞으로 뭔가 둥실둥실 떠서 오는 것 같은 거예요, 까만 게. 그래서 음. 어릴 때는 '저게 뭐지?' 한참 그때 국민학교 때는 왜 간첩 이야기가 많았었거든요. 그때는 막 이렇게 학교에서 막 영화 보여준 거 항상 그거 "나는 공상당이 싫어요." 그런 거 막 보여줬었거든요. 그런 이제 영화만 너무 봐서 그런가 인제 거기 해양 경비대 그 초소에 있는 그 삼촌들이나 아저씨들도 저한테 그러는 거야. "얘 저기 저녁에 되면 저기 까맣게 저기 저런 게 떠 있다? 그거 혹시 간첩일지도 몰라." 막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린 나이 때 '정말 무장 공비가 저렇게 잠수해서 쳐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서 몰래 숨어서 계속 보고 있는데 그 머리들 같은 게 까만 게 처음에 저는 인제 부표인 줄 알았으니까 물결이 이렇게 출렁출렁거리니까 '그렇게 떠 있겠지.' 그렇게 했는데 이게 개수가 하나씩 하나씩 늘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게 뭐야?' 제가 시력이 안 좋아 가지고 그때도 안경을 꼈었거든요.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나이 때도 '아니 저 부표가 엄청 가벼운 스티로폼 같은 건데 저렇게 저게 깔아앉을 수가 있나? 사람이 밑에서 잡아당기는 건가?'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냥 형체는 다 까매요. 네. 까맣고 물속에 있을 때는 머리만 둥둥 떴으니까 그냥 아무 얼굴도 보이지는 않는 상태였고 인제 물 밖으로 이렇게 나오려고 이게 일어서서 음. 이제 저벅저벅 이렇게 오는데 저희 집도 바로 밑에가 바닷가라서 엄청 가까웠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그걸 보고 소리 지르면서 도망갔어요 어. 집으로. 그걸 귀신이라고 인지를 했다기보다는 이게 사람인지 귀신인지 아니면 진짜 그 경비 초소 오빠들이 말하던 간첩인지 약간 그렇게 예. 불분명했던 근데 거잖아요. 저희 할머니가 해녀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아. 무장 공비가 만약에 간첩이 이렇게 바닷가로 왔으면 해녀 이렇게 물기질하는 그런 발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고 그냥 딱
얼굴이면 다 까매요. 다 까만데 몇 명이 슬슬 이렇게 저벅저벅 걸어 나오는데 뭐 총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뭐 아. 해녀 발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온통 다 까만 거예요. 아 걸어 나오는 것까지 다 보셨다는 거죠? 그럼 예. 지금? 그걸 보고 저는 진짜 이게 아. 간첩이면 그거 어. 보고 소리 지르고 도망가서 집에 문 잠그고 이불 콕 뒤집어 쓰고 그렇게 덜덜 떨다가 잤어요. 이게 뭐였을까? 그러니까 저도 그게 참 궁금해요. 해안가 쪽에서 오래 살고 그 해안 초소 오빠들도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정도였으면은 제보자분 말고도 뭔가 다른 분들 사이에서도 거기에 뭐 귀신이 있다든지 머리가 둥둥 떠다니는 걸 봤다든지 그런 다른 분들이 하는 얘기는 또 들은 적은 없으셨던 거예요? 삼촌이 했던 얘기로는 저녁에는 늦게 이렇게 바다 어장을 나가진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일찍 거기는 뭐 새벽 일찍 출항을 했다가 일찍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니까 저한테는 그랬어요. "너 저녁에" 삼촌 한 분이 그러셨거든요. "너 저녁에 잠 안 온다고 바닷가 내려가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거기 가면 물귀신 나온다."고 막 그러는 음. 거예요. 인제 옛날에도 이렇게 사람들이 좀 많이 죽고도 했으니까 그래서 물귀신이 나오니까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물귀신이 뭔지도 모르니까 네. 그 어떻게 생기는지도 모르고 "그래?" 그랬는데 "너 바닷가에 그렇게 떠 있을 수 있어." 그때는 그 이야기 생각이 안 났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삼촌이 인제 자기도 한번 그런 걸 보셨나 봐요. 네. 물 위에서 이렇게 둥둥 떠 있던 머리 같은 거.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아 그게 물귀신이라는 거구나.' 그걸 인제 알게 됐죠. 음. 전 너무 아우 재밌게 잘 들었거든요. 오늘 너무 이렇게 제가 떨어 가지고 전혀 안 목소리도 떨었어요. 떨려 가지고 제가 두서없이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말씀드린 거거든요, 어릴 때 아유. 기억을.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너무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들 하세요. 네. 네.